작년만 해도 한 100만 명 정도 했다면 지금은 580만 명이 하고 있다라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얘기를 건데. 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코인을 투자하면 진짜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재 가치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 먹겠다, 20% 먹겠다 딱 정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무슨 공중파의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더니 젊은 분들일수록 그걸 사고 앱을 지웠다는 거야. 가치 투자라는 거야, 가치 투자. 네, 안 보는 게 네. 낫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건 좀 거꾸로 된 것 같다. 좋은 주식을 사서 그러니까 뭐 끝까지 갖고 가는 거는 그 경영 활동과 같이 가는 건 좋은데 이 가상 자산, 암호화 자산을 사놓고서 앱을 지우면 왜냐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네, 앞으로 세상이 이 블록체인 기술로 뭔가 대혁명과 전환이 일어날 것이고 그 시대가 오면은 지금 가격이 헐값으로 느껴질 정도로 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 1억 간다 뭐 얘기도 해서 2억 간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해. 코인 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저 한 3, 4개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암호화폐가 1일 거래 금액이 24조 원을 찍은 적도 있어요. 주식시장보다 더 많이 네. 계속 샀다 팔았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누가 다 벌겠어요? 거래소가 다 벌었어요. 그것도 거래 수수료를 떼요? 수수료 안 내보셨습니까? 수수료 증권거래 안 팔아보셨어요? 증권거래 30% 많이 떼죠. 그래요? 그럼요. 할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신다는 분이 지금. 조금 있으면 세금도 내요. 조금 있으면. 내년부터 세금을 내년부터.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올해 다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난 몰라 손 뗐으니까. 진짜 이제 베스트 타이밍을 빼신 것 같아. 그 암호화폐 대장주가 비트코인. 우리나라 투자금 90%가 근데 알트코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와, 동아님이 엄청나네. 보시기에 알트코인에 쏠리는 이 현상 왜 그런 걸까요? 저게 저는 제일 걱정돼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많은 그 알트코인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나라 제일 많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ICO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코인을 상장한다. 근데 주식을 상장하는 건 이제 IPO라 그래서 이제 ICO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거래소, 지금 말씀드리는 그 유명하지 않은 작은 규모의 거래소와 그 상장하는 그 코인과의 관계 같은 것들을 이제 잘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거래소가 자기 상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자꾸 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신고해라.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아마 못하는 거래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 얘기는 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알트코인이 있다면 그건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암호화 자산 하시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국제적으로도 어쨌든 균일한 가격으로 통용되고 있는, 거래되고 있는 것들을 하셔라. 그리고 거래는 뭐 큰 인터넷 기업의 자회사로 돼 있는 거래소도 있고 하거든요. 이 정도라도 일단 안전장치를 좀 하시는 게 어떠냐. 이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마다 가격들이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해외랑 한국이랑 달라요. 그래서 김치풀 김염이라는 줄여서 얘기를 해요. 김프라고 하잖아요. 네, 김프라고. 저는 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김프? 근데 이게 해외 그 거래소에서 사갖고 옮겨와갖고 그 한국의 거래소에서 파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가격 거구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김프가 뭐 정말 뭐 조금 끼웠을 때는 뭐 몇 프로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이 끼웠을 때는 막 15%, 20%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차익을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올해 1분기 암호화폐 신규 가입자가 64%래요. 특히 2030 세대에서. 제 주변에 가 20, 30대잖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왜 하느냐. 저희 이렇게 톡방이 있는데 매일 올라와요. 오늘 어떻게 됐다. 그리고 뭐 진짜 절대 하지 마. 이런 거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왜 그러면 알면서 왜 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뭔가 정말 큰 돈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렇죠. 희망과 요즘 정말 아무리 저축을 그쵸. 해도 희망이 돌아오는 없지. 게 없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바로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한 방을 꿈꾸는 것 같아요. 약간 살짝 넣어놔도 운 좋으면 다음 날에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누더기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젊은 세대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거 열풍을 하는 거는 결국엔 자기네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미저러블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나려면 뭔가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든지.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가상화폐 혹은 뭐 비트코인 이걸 통해서 화폐 구조라든지 이런 자체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 싶어. 그렇게 될까요? 라는 거죠. 아니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구조가 바뀌면 2030 세대가 훨씬 더 잘 살아지고 5060 세대는 쇠락하고 그렇게 될까요? 2030 세대 중에서 일부가 성공할 수는 있겠죠. 혹은 그거를 이용한 또 일부의 대자산가들이 이미 비트코인 사놓은 사람들이 그걸 성공할 수 저는 이제 있겠지. 그럴 거라는 거죠. 비트코인류의 이 가상 자산, 암호화 자산에서 또 이 자산 가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누가 최종 위너가 될 거냐. 그건 자산가예요. 맞아요. 자산가고. 자산가들이. 그러면 20, 30대가 그러면 자산이 있냐? 물론 엄청나게 계속 성공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100만 원, 200만 원 넣어가지고. 소액으로 왔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저 큰 시장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간혹가다 우리 신화를 만들어요. 아, 나는 뭐 암호화폐로 3년 만에 뭐 30억 벌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화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근데 과연 저 시장이 저렇게 많은 트랜잭션이 있는데 저기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냥 경제적으로 바라보시는 거고 저는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현상으로 이제 저는 바라보는 것이고 이런 열풍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요런 이제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방법 솔루션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한데 맞아요. 과연 암호화폐는 투자 가치가 정말 있는지 우리가 또 불안한 미래 때문에 좀 굉장히 큰 돈을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닌지 좀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세계 1위의 금융 전문가이자 미래학자이신 제이슨 쉔커님을 만나서 저희가 커넥트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요즘 정말 바쁘다고 들었는데 월간 커넥트와 연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here today. It is a pleasure to join you in Korea from here in Texas and to talk with you and the panel today. 2021년 내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잖아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And part of the reason that cryptocurrencies have garnered so much attention is that some people got very, very rich very, very quickly on cryptocurrencies. But if we think about the supply and demand balance in most financial markets and fundamentals, the truth is that most cryptocurrencies, most digital assets aren't necessarily things people need to buy, but they might be something they want to buy, especially if they see returns going up. This becomes, in many respects, a positive return story where nothing succeeds like excess. And these are risky dynamics because cryptocurrencies are volatile. They are new. You have a lot of folks trading in them who may not be as experienced a set of traders, and they may not have the right risk profile understanding of what the risks encompass. But with interest rates as low as they are globally and money extremely cheap, central banks all over the world, governments, they've been spending money, central banks have been keeping interest rates low. All of that makes investors chase yield. And they're looking for returns because in things like bond markets, there aren't great returns. Equity markets already seem very high in many countries. And so suddenly people are chasing riskier assets, distressed debt, or in many cases, things like cryptocurrency that for some have seen big returns, but we've also seen big volatility. And for some people, big losses. 비트코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렇죠. 그 올해 상반기에 트윗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도지코인이 18회, 그리고 암호화폐가 7회, 비트코인이 6회. 도지코인으로 번 돈 갖고서 뭐 달러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를 살 때 이제 네.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 그래서 확 올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 된다. 그걸로 구매 못 한다라고 얘기하고 확 내려가고.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걸 이제 채굴을 할 때 전기가 들어가는데 전기가 맞아요. 친환경이 아니라서 안 된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몰랐냔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오히려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고도 테슬라 주가가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Everyone knew, and I would suspect and would believe that Elon Musk did know that Bitcoin consumes a lot of electricity. And this is something that reporters in the Wall Street Journal and other major US publications were writing about at the time that Elon Musk said that he was purchasing the Bitcoin for use with Tesla. So it was everywhere in the press about the electricity a long time before that he had mentioned it. So I am a bit skeptical that he only realized it later. It may be the point that shareholders made him care later, and that at first it wasn't as big an issue.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비트코인류의 암호화 자산에 투자하는 걸 꺼리는 이유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암호화폐는 정말 사자가 많이 들어오면 그리고 어떤 이벤트 예를 들면 엘살바도르에서 이걸 법정화폐로 인정했다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더 샀다든지 이런 뉴스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암호화 자산을 투자하거나 그러면 아침마다 핸드폰을 켜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전에 해야 돼요. 시차가 있어갖고. 아, 그런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네. 때문에. 근데 세계 그 투자은행 같은데 뭐 JP 모건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이런데 모건스탠 이런 데가 그 관련된 펀드라든지 혹은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거를 분석을 해본 게 우리가 헷갈리면 아닌가. 안 되는 게 고ld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에서 그거를 샀다라는 거하고 금융 상품을 만들었다는 건 다른 거죠. 금융 상품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것의 이익을 그 사람들이 넌 리스크로 얻는 거고 이걸 사는 행위는 이게 빠지면 그 사람들의 리스크로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그거 취급한다던데 그런 것 때문에 와 이거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 유현준 교수님 같은 분이 파는 거군요. 리스크를 우리 유현준 교수님이 바로 사죠. 저는 사실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걸 비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식시장과 이게 둘 다 뭐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건 같지만은 실제로 마치 우리가 그림을 사고 파는 것도 그림이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도 없고. 근데 그 가격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주식의 기업에다 가격을 매기는 것과 암호화폐에다 가격을 매기는 거는 둘 다 돈으로 지불하고 사는 거지만은 근본적인 시스템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좋은 지적이시죠. The same thing's true with, say, you're talking about artwork and art galleries. There's a certain level of utility, right? You go to a museum and you see these beautiful pieces of artwork, and there's a value to that. But some digital lines on a screen are only worth one thing: more money. That's the only value. There's no aesthetic value to the hash problems that go through the Bitcoin blockchain. There's no physical coins even.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아직 가치로 환산이 안 되잖아요. 종이돈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냥 종이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전에는 금화라고 하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었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게. 근데 종이돈도 지금은 다 가치를 갖는 걸로 인정을 하잖아요. 왜냐면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가 어느 순간에 현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정착만 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근데 그 시스템을 누가 결정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종이 돈이 법정 화폐가 되는 걸 결정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왕이었을 거고 지금 현대로는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그걸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부터 중앙은행이 먼저 생겨났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설 은행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중앙은행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것도 우리가 중앙은행이 먼저 들어가서 해야지만 이게 된다가 아니고 어디선가 사설에서 하다가 이게 언젠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뭔가 좀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은행 그런 게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저는 뭐 지금 암호화폐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미래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결국에는 뭐 그냥 찍힌 숫자는 뭐 우리 계좌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 계좌도 우리 주식을 지금 뭐 만든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거는 이
요즘에 그 하는 열풍이 불었던 이 암호화폐 같은 것들을 어떤 컬럼니스트는 이거는 젊은 세대들이 하는 화폐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부가 하는 화폐도 이제 우린 못 믿겠고 당신들이 하는 거는 다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는 권력이고 뭐 이렇게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그냥 완전히 그 무시하고서 새로운 화폐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정치가를 내가 뽑을게 그러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혁명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먼저 형성되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기겠죠. 저 중미죠 엘살바도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법정화폐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니네 그거 다 어떻게 에너지를 조달하려 그래? 그랬더니 아 우리는 그 화산도 있고 그래서 지열이 되거든. 그래서 그걸로 한다라고 친환경이라고. 그 대통령이 뭐 81년생이라면서요. 40살밖에 안 되고 네, 레이저빔 막 네. 나온 사진 거. 막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당연히 뭔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폐로서의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걸 통용해 갖고서 이걸로 우리가 뭘 산다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투자 가치로서의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Yeah, I mean, this is the positive return story. This is a tremendously great question. This is the whole thing. People, it's something that financial people often call the bigger fool parody, right? That, okay, I see that person made money, so I'm buying it, not because I fundamentally need it or believe in it, but because I believe I'm going to be able to sell it at a higher price to somebody else. And if that's the only reason you're buying it, if it's not a good medium of exchange, which it's not, by the way, because Bitcoin, you can only do like 6 to 8 transactions per second. Visa credit cards do about 25,000 transactions per second. So cryptocurrencies are really not great for transactions. They're being used for nefarious purposes and they could be regulated out of existence quite easily, I think. So right now, though, people are just chasing the more money, which is why if we were to see more regulations come against crypto, like what we've just seen in China, people would realize, oh no, I can't make more money selling this to somebody else at a higher price. I'm going to get out now and get out fast. And this just could add to the volatility of the up and down, or it could, I mean, there's nothing that would prevent these from going to zero, right? If you ask me, will copper prices, oil prices, or real estate in suburban Korea go to zero? I would tell you, no, they will not go to zero. Could cryptocurrencies go to zero? Yes, they can. So that's a very different story than many other financial markets. 근데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규제는 비트코인의 암호화 자산의 가격을 낮추는 악재죠.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아주 뭐 채굴 금지나 이렇게 하는. 근데 규제의 한 측면에 뭐가 있냐? 과세가 있거든요. 근데 세금을 내면 사실 어떤 면에서 규제를 당하는 거지만 야 내가 세금 냈거든. 세금 뜯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거래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해서 오히려 보편화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지금 세금 안 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제 곧 내게 돼 있어요. 네, 이제는 곧 내겠지만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조세 도피처로서 이게 좀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되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Well, I think that there's always these kinds of risks, right? It started for nefarious, or it's had great use case value for nefarious purposes. That already draws negativity to it, right? So folks trying to avoid their taxes, that's nothing compared to global terrorists moving money around using it. I would, though, argue you make a great point about this gambling piece, because a lot of casinos have been closed for the past year. And some people, honestly, are investing in cryptocurrency because they like the action. They like the adrenaline of praying before they open and turn on their phone and check their exchange that day. Some people like the action and they couldn't go to casinos, and I think that's some of it. And I think the biggest risk, though, as with all investments, future finance and the past of finance, I think a lot of this is the same. And it's one fundamental, which is whatever you're investing in, you should never invest money you can't afford to lose.